잠시 후 여러분은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당나라의 역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7세기 초, 이연은 중국을 통일하고 장안을 도읍으로 하여 당을 세웠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제2대 황제 태종 이세민은 적극적인 대외 확장 정책을 추진하여 동돌궐 및 그 지배하에 있던 서북 지방의 북방 민족들을 복속시켰습니다. 또한 태종은 수의 율령 체제를 계승 및 정비하여 정관의 치라 불리는 번영의 시기를 이끌었습니다. 정관은 당태종 시기의 연호로 대내외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태종의 치세를 정관의 치라 일컫습니다. 고종 때에는 서돌궐을 멸망시키고 신라와의 연합을 통해 한반도의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하였으며 베트남까지 복속시키는 등 방대한 영토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당은 중앙정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들 정복지에 도호부를 설치하고 기미 정책을 시행하여 일정 수준의 자치를 인정함으로써 대제국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번영은 현종 시기까지 지속되며 당나라를 동아시아의 강력한 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습니다. 당은 율령 체제를 기반으로 국가를 운영하였습니다. 중앙에서는 삼성 육부 체제를 통해 황제의 명령을 비롯한 각종 정책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였고, 지방의 주현에는 관리가 파견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균전제를 도입하여 농민들에게 토지를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써 자영농을 육성하고, 조용조와 부병제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의 재정과 군사력을 더욱 튼튼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당나라의 안정과 번영에 크게 기여하며 동아시아 각국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은 귀족 중심의 사회였으며 귀족들은 과거 시험과 음서를 통해 관직을 독점하며 사회적, 경제적 특권을 누렸습니다. 과거제에서는 최종 선발 과정에서 문벌이 중요시되었습니다. 한편 당대에는 화북지방에서도 2년 산모작이 가능해져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상업도 발달하여 비전이라는 일종의 약속어음이 사용되었고, 상인 조합인 행이 등장하여 상업 활동을 조직화하였습니다. 아라비아, 페르시아 등지의 서역 상인들은 비단길, 바닷길을 통해 당과 활발하게 교역하였고, 정부는 시박사를 설치하여 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번영으로 장안을 비롯한 대도시는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서역의 풍습이 유행하면서 당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은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당에서는 사회, 경제적 발전을 바탕으로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당시의 문학, 특히 시는 귀족의 취향과 감성에 부합하여 크게 유행하였으며 이백과 두보 등이 유명하였습니다. 과거제에 힘입어 유학도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공영달은 한대 이래의 훈고학을 집대성한 경전 주석서인 오경정의를 편찬하였습니다. 이 책은 과거 시험의 수험서로 사용되었지만 경전의 획일적인 해석을 초래하여 유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글씨에서는 구양순과 안진경이 명필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공예 분야에서는 화려하고 이국적인 특색을 지닌 당삼체가 유행하였습니다. 당대에는 종교적 다양성과 발전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불교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현장, 의정 등의 승려는 인도로 순례를 떠나 불교 경전을 수집하고 중국으로 들여와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도교는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번성하였고,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경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외래 종교도 유행하여 수도 장안에 여러 종교의 사원들이 세워졌습니다. 한때부터 나타난 동아시아의 공통된 문화적 특징은 당과 주변 국가들 간의 정치적, 군사적 유대가 강화되면서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당은 몽골, 서역, 베트남 등의 6도호부를 설치하여 직접 지배하였고, 신라, 발해, 일본 등은 당과의 교류를 통해 당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교와 불교 같은 종교적, 사상적 요소뿐만 아니라 율령제도, 한자 사용 등의 제도적, 문화적 요소가 동아시아 각국에 전파되어
공통된 문화적 기반을 형성하였습니다. 한대 이후 유교는 국가의 통치 원리로 자리잡아 주변 여러 나라에 전파되며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 이념이자 사회 규범으로 기능하였습니다. 유교는 정치적으로는 황제와 국왕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사회적으로는 사회 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 이후 불교는 활발한 경전 번역을 통해 점차 중국화되며 깊이 자리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화한 불교는 주변국으로 퍼져나가 동아시아 지역의 종교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불교의 영향은 각국에서의 사찰과 탑, 불상, 석굴사원의 건축을 통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불교가 각국의 문화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당대에 확립된 율령체제는 사회 질서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찍부터 주변 여러 나라에 전해져 사용되었던 한자는 동아시아 지역 전반에 걸쳐 공용 문자로 기능하였고, 이는 국가 간의 교류를 용이하게 만들어 동아시아의 통합과 문화적 연대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찬란한 문화를 발전시킨 당은 대외적으로는 7세기에 돌궐과 토번, 8세기에는 위그로로부터 위협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외부의 압력에 당의 통치 체제가 점차 약화되면서 장원이 늘어나 균전제가 무너져갔고 모병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현종시기 절도사였던 안녹산과 그의 부하 사사명이 주도한 반란인 안사의 난은 중앙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켰고, 지방의 절도사들이 독자적인 권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농민의 대다수가 전호로 몰락하자 정부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용조 대신 호구별로 자산에 따라 세금을 거둔 제도인 양세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자산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한 차등 과세라는 점에서 조용조와 구별되었습니다. 이후 당은 875년 황소의 난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권위가 크게 약화되었고, 이는 국력의 급격한 쇠퇴로 이어졌습니다. 당은 결국 907년에 절도사 주전충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중국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송나라의 역사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